자,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고요. 페이지 390페이지. 자, 390페이지에는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아파트 단지를 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 단지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만 지은 게 아니죠. 아파트도 건설하고 단지 안에 입구 옆에 뭐도 있죠? 이게 상가도 있어요. 상가.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입주자라고 하는데, 그럼 아파트만 지은 게 아니라 저 건물에 딸려 있는 시설도 있을 거고, 이 건물에 쓰기 위해서 딸려 쓰는 거, 입주자를 위해서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복되고 이렇게 쓰겠다 해서 우리 이거 복리시설이라고 그래요. 복리시설. 그리고 건축물에 딸려서 부수적으로 딸려간 시설 있죠. 그걸 부대시설 그래요. 부대시설. 부대시설. 그럼 여기 도로하고 여기 도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로 있어.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야지. 이 도로랑 이 도로 연결하는 이거 우리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바깥에 있는 기관시설을 동종에 의해서 연결한다 해서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이 지금 몇 개 나온 거네. 이제 3개가 나온 건데, 보통 복리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영위하니까 사람이 있는 시설 하면은 복리로 빼면 돼요. 이게 너무 많아서 150개가 넘는데 못 외우잖아 우리. 그리고 부대는 건물에 부수되는 거니까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해서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부대하고 복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걸 구분하고, 부대에서 좀 조심할 거, 공중부대 충성이라고 그래. 공중부대 충성.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부대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부대. 충성이죠. 충성. 부대하면 또 어떤 분이 찌개라고 그러더라고. 부대찌개 아니에요. 부대하면 이제 충성. 의정부 부대찌개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하면 이제 뭐예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충성하시는 분 누구 있는데? 누구야? 경비실. 경비 아저씨. 경비실. 그리고 경비실에 계신 분이 충성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사무소장님이 수고하십니다 이럴 거야. 예,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좀 기억하시고, 공중부대 충성이라서 공중전화박스, 공중화장실은요 부대 시설로 빼냈어요. 공동은 복리인데,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부대로 빼면 되고, 있으면 복리로 빼면 돼. 근데 그놈이 경비실 사람 있고 관리사무소 사람 있으니까 복리다 그러면 안 되고, 얘는 충성하는 뭐야? 부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 안에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자,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 있으니까 뭐야? 복리. 경로당도 사람 있으니까 복리. 여기 단지 안에 국기계양대 있대. 국기계양대는 사람 있는 게 아니니까 부대. 담장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부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단 공중부대 뭐? 충성이니까. 경비실 그러면 충성 부대. 관리사무소 충성 부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복리로 빼서 시험이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15번에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사람이 없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이거 다 뭐야? 부대시설. 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라고 돼. 설비. 건물에 딸려있는 설비. 3. 1하고 2에 딸려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거 우리 못 외웁니다. 사람이 없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 공중부대 충성. 그리고 여기 복리시설, 그럼 16번에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1.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자, 사람이 있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 사람 있는 거. 유치원 사람 있는 거. 주민운동, 주민들이 운동하는 거. 경로당 사람 있는 거. 복리로 빼면 돼요.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7번. 자, 이번에는 주택단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들어가는 1단에 조성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주택단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거. 그래서 여기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1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가 되면 그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따로따로 보겠다. 별개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 있어요. 주택단지인데 이 주택단지 안에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철도 지나가. 그럼 이거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이 아파트 단지하고 이 아파트하고 요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다가 이 건물 가려면 이거 목숨을 걸고 뛰어야 돼요. 아, 이거 불편하다. 이거는 1단지, 2단지 구분한다. 별개 단지로 본다. 그게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지나냐면 8m 너비 정도 이상의 이게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난다거나 일반 도로예요. 일반 도로는 이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 지나는 거예요. 일반 도로.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래서 8도 21이라고 그래요. 기억해둬요. 거기 자,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지나가거나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각각 별개 단지로 3단지, 4단지 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줄여서 8도 21 그래요. 8도 21.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리고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리고 4번 1부터 3까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국도지방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공개 시설인 도로법에 이제 어떤 국도, 시도, 지방도 그 밖에 필요한 도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구분이 되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그럼 만약에 15m의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하나의 단지로 본다. 하나의 단지로 본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일반 도로죠. 8도 21. 전국 8도잖아. 전국 8도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린다. 그때지. 8도 21이.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냐? 20일. 자전거 타고. 그럼 20일인데 20m가 안 넘었죠. 20m 넘어버리면 별개 단지로 본다고 그랬어. 근데 20m가 안 넘었어. 그럼 하나의 단지다. 맞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기출 문제였어. 됐고. 그 다음에 18번의 기간시설.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등을 말한다. 이거 말 그대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근데 요거를 연결해주면 우리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19번에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난방 등 단지 안에 들어있는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을 시켜주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가스, 통신, 난방 이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하겠다.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포함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있죠. 이걸 간선시설을 하는데 그중에 가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끊어주면 집까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스는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에 있어도 이건 간선시설이야. 여기 통신도 여기 있다가 집까지 들어와야지 통신. 지역 난방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가통지라고 그래요. 가스, 통신, 그리고 지역 난방. 가통지는 단지 안에 들어 있어도 기간시설이 아니라 간선시설이에요. 여기까지. 왜? 가스 만약에 여기서 해놓고 네가 가스 연결해 그러면 여기다 연결하다가 뻥 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까지 넣어줘서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됐고 20번 관리주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법에 옛날에는 이제 여기 주택법에 관리주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른 관리주체들을 말한다. 그리고 21번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화되는 거를 억제. 자 이거 너 자꾸 오래되는 거야. 노후화되는 거 좀 억제하고 기능을 조금 올리려면 뜯어 고쳐야 되죠. 우리 뜯어 고치는 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수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격을 올려내려면 면적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능을 뭐 하려고? 증대하려고. 리모델링 그러면 뭐예요? 증대. 증대의 뜻이 뭐예요? 증축하거나 뭐예요? 대수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하고 기능 향상하려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1번에 뭐한수선? 대수선. 그리고 2번 사용검사일. 사용검사라는 거는요. 우리 건축법은 허가받고 나서 사용승인 받는다고 그러는데 주택법은 대규모로 건설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고 사용검사 받는다는 표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써도 좋다가 사용검사예요. 그래서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에 사용승인 받고 나서 써라라고 한 날로부터 동그라미 15년. 가로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는 그 연수란다.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거기 얼마냐면 30%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이 20평짜리였다. 그럼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증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용 면적 20평이었으면 20평에 30%예요. 30%. 2, 3은 6. 즉 6평까지 증축되는 거예요. 20평짜리 나갔다 들어오면 최대 26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데 가로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이면 작죠? 안 되겠다. 작은 것들은 40%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0. 자, 원칙은 증축이 기존 면적의 몇 %요? 30%. 다만 85 미만의 조그만 주택은 몇 프로까지? 40%. 3번. 위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에서 15% 범위에서 동그라미 15%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기존에 만약에 1000세대였다. 그럼 1150세대까지 15% 증축하는 행위로 다음 그 행위인데 수직으로 증축하는 거는 위로 가는 거죠. 수평 증축 말고 수직 증축형 공동주택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아무리 많이 줘도 3계층을 못 넘어요. 그래서 기억에 3계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래서 15층부터는 3계층인데 14층 이하까지는 2계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최대가 3계층이다. 니은 그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이면 구조도 옛날에 건물 지을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 그럼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건 뜯어 고치는 뭘 하거나 대손하거나 증축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30% 범위 내에서 단 85 미만짜리는 몇 프로까지? 4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얘는 증축을 할 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5년 이상이 지났어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몇 계층은 못 넘어요. 수직 증축은 3계층 이하로 하되 요게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이거 하려면 이제 건설해야죠. 이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로 갑니다. 자,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을 이 법에서는 이제 사업 주체란 말 써요.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그랬잖아요. 건축하는 주체라. 그럼 사업 주체가 내가 이렇게 건설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얘가 사업 계획 작성해서 몇 세대를 짓 거다, 어떻게 짓겠다라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서 착공이 됐어요. 착공 끝나고 나서 준공이 끝났어. 그럼 공사 완료라고 할게요.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 받으면 이제 유지하려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법은 주택을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도 해야 돼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은 개수로 나눴어. 건축법에서는 30개 미만, 주택법은 30개 이상. 그래서 단독주택 호란 말 써요. 그래서 3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거나. 그래서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한다고 그러죠. 이거 하려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 사업 주체가 우리들이 말하는 국가도 질 수 있고 현대건설도 민간건설도 뭐 대우건설도 다 질 수 있어요. 그중에 거기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사업 주체 분류부터 할게요. 자, 사업 주체는 그러면 비등록 사업 주체가 있고요.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100세대, 1000세대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부실한 회사가 만약에 건설했다가 부도 내면 문제 생기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거 해라. 못 믿으니까. 근데 너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야, 내가 널 믿잖아. 무슨 등록하고 그냥 해. 그래서 국가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가 있고요. 공공사업 주체. 그리고 민간 있죠. 민간. 공공이 아닌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일로 왔겠죠. 근데 이게 등록을 한 회사인데 등록했는데 등록한 애랑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게 되면 이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쓸까? 공동으로 하는 사업 주체니까 공동사업 주체야. 그럼 공공 목적의 애들하고 공동 등록한 애랑 등록한 업자랑 같이 누가 하냐면 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뭐 예를 들어서 난 땅 갖고 있는데 건설할 능력이 안 되면 회사랑 같이 하는 거죠. 또는 고용자, 어떤 회사 사장인데 사업 건설하겠다. 그럼 이 세 사람은 등록한 애랑 같이 하게 되면 등록을 또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리고 등록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너 1년에 너 연간에서 2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한다거나 대지 면적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시면 당신은 이거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돼요. 국장에게 등록한 다음에 하라. 이게 사업주체 구분이에요. 구분. 그래서 거기 그 사업주체 구분하기 전에 거기 위에 22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읽어보시고 그 기초다지기 공구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질문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구 그러면 망치, 도끼 이런 거 아니에요. 공사 구간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너무 크면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야. 얘 먼저 착공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착공신고 끝나거나 사용검사 받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 받고 해서 이걸 별도로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1.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자, 경계 설정은 몇 미터 폭이에요? 6m 이상 폭으로. 1. 주택 건설 기준 등에 따른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로 경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9, 209, 309 나눴어. 1, 2, 3, 4. 그럼 109부터 착공 신고하고 그 다음에 209 착공하고 그 다음에 309 착공하고 그 다음에 409 착공하는 거야. 착공 끝나고 났으면 얘 먼저 사용검사 받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으면 되죠. 그러면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 이걸 공구라고 한다고요. 근데 폭이 이 구간 나눌 때 뭐 도로라든지 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거 할 때 폭이 6m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각각은 300세대 이상을 지어야 공구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 몇 세대 이상이요? 300세대 이상. 그래서 여기 2번에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공구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건설하는 사람을 이제부터 사업 주체라고 해요. 사업 주체. 자, 사업 주체 거기 1. 사업 주체는 비등록하고 뭐로 나요? 등록. 자, 비등록은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있고 거기 뭐 공익법인, 조합, 고용자 있죠. 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연간 몇 호? 20호. 연간 20세대 1만. 이걸 우린 연간 20만이라고 그래요. 한 해. 그래서 등록 기준은 항상 연간이고요. 연간 20개야. 그래서 등록 앞에 요 연간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 기준 나오면 연간 20만 하시면 등록하시고 당신이 부실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그래서 단독 문제로 유일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이 조합인데 이 조합이 시험에서 잘 나왔었어요. 조합은 일단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모였어요. 이걸 우린 줄여서 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주택조합은 세 개로 나누는데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역, 직장하고 리모델링인데 지역조합은 동일 지역의 거주자들이 6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동일 직장 근로자들이야.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자 주택조합을 건설할 때 지역, 직장조합이 이랬어요. 그럼 여기는 그 동일 지역에 거주한 사람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집이 없거나 무주택자라고 그러죠.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있어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85제곱미터 이하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받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조합이 생겼냐부터 알아야죠. 왜 조합이 생겼냐? 자, 이거 만약에 예를 들게요. 여기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힐스테이트를 짓겠다. 힐스테이트. 여기 땅 얘네들이 매입했겠죠. 땅 사고 직접 자기네가 공사까지 해버렸어. 분양까지 다 했어요. 그럼 이 아파트가 만약에 3억이야. 30평짜리인데 3억에 분양을 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원가 들어간 거 봤더니 원가가 2억이 들어간 거야. 근데 30평짜리 그러면 하나 팔면 1억이 남네요. 그죠? 그럼 그걸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억짜리라고 하는 거를 나는 몇 억 주고 산 거야?
3억. 그러니까 1억을 이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집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모여서 회사를 만들자. 응? 우리가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내. 돈을 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땅을 사자. 땅을 사고 이거 건설하는 거 하도급 줘서 원가 최대한 줄여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공급을 받는 걸로 하자. 그러면 얘 3억의 분양, 일반 분양은 3억이고 조합원한테는 2억에 분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이거 3억에 팔겠죠? 그럼 사업비용 충동하고 수익도 생기겠네. 그리고 얘네들은 3억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억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2억. 그럼 1억의 프리미엄을 현대건설이 먹는 걸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돈 내서 사업 한번 해봅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사가지고 건물 져가지고 해보겠다.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 이제 동네에 모여서 하는 거 뭐야? 지역조합. 동네 직장인 근로자가 모이는 걸 직장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조합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여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가입하면 안 되니까 무주택자였다가 작은 주택 가진 사람들도 넣어주자 해서 85 이하 하나 가진 사람 있죠. 한 채 가진 사람도 가입을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이 있어야 되는 상태죠. 주택이 있어야 되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현재 지역 직장 무주택자이거나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건설을 직접 하는 조합이 있어요.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공급만 받기 위한 조합도 있어요. 공급 받기 위한 조합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자 직장조합이 건설하려고 직장조합을 가입한 거예요. 건설하기 위한 조합. 그럼 건설하려면 조합 설립 당연히 뭘 받으셔야 되냐면 인가 받으셔야 되고 공급만 받겠다 그러면 이거 신고로 가능합니다. 신고.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하려면 사업 주체여야 되니까 우리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사업 주체로 얘네들이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설하려면 사업을 하는 거지만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한 걸 공급만 받는 거니까 인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신고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 세운 공신을 우리 개국공신이라고 그래요. 나라 세운 공신 뭐야? 개국공신. 그럼 건물 세운 공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 세운 공신을 건인공신이라고 그래. 무슨 공신이? 건인공신. 건물 세운 공신. 그래서 건설하려면 인가, 공급받으려면 신고. 무슨 조합만 해당되는 거예요? 직장조합만 해당되는 거라 건인, 직공신 요 단어 하나 체크 하나 해두세요. 건설하려면 뭐 받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 공급만 받을 거예요? 신고만 해도 돼. 무슨 조합의 경우에만? 직장조합에서 건인, 직공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조건이고, 자 리모델링은 요 안에 살고 있는 누가 모여야 되냐면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건물을 지금 현재 뜯어 고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증축가가 돼서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체 각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와 전체 동의 구분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니네들은 사업할 수 있게 조합 설립을 해주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93페이지 가면 주택조합에서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지역부터 볼까요? 지역. 자, 지역조합은 1. 같은 일정 지역 안에 몇 월 이상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날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있어도 얼마 이하짜리 85 이하 한 채를 가진 자로 요거 20인 이상은 최소한 돼야 돼요. 그리고 직장주택조합 보시면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인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한 날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있어도 얼마 이하짜리여야 돼요? 85 이하짜리 가진 사람. 그럼 이거 똑같은데 얘는 뭐만 있는 거냐면 6월 이상 거주란 거 있죠? 그럼 가격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단 그 3번에 2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국민주택을 이게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거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뭘로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신고로 가능하댔죠. 근데 국민주택은 집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집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안 되니까 자격이 무주택자의 하나다 이게 하나 붙어요. 무주택자의 하나. 자 이제 여러분 이거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갑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금 40세야. 40세 남자예요. 혹시 그냥 남자로 설명할게요. 제가 남자니까. 40세 남자인데 지금 현재 집이 하나 있는데 65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동네에서 지역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조합원에 가입이 되냐 그랬더니 일단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얼마 이하짜리 한 채? 85이 한 채 가졌죠. 그랬는데 이사 온 지 2달 됐대요. 2개월 됐대. 그럼 가입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 12개월 됐다 그러면 가입할 수가 있다. 말 이해되신 거죠? 이 조건에 따라. 그럼 내가 가입이 되면 나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조합원이 된 거죠. 지역조합원 200명을 모집했다. 그럼 200명이 조합원이 돼서 돈을 내가지고 아파트 지은 다음에 우선 공급받는다. 이게 지역조합이다 생각하시면 돼. 간단한 개념이에요. 됐고 그 오른쪽에 조합원의 변경이라는 거는 중간에 조합원을 여기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파는 걸 막 할 수는 없어요.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조합원을 신규 교체할 수가 없게 교체 금지를 해놨는데 상속받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사유가 있다. 이거는 심화 가서 보는 거예요. 보지 마시고. 됐고 리모델링 보시면 1항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누구라고 됐어요? 소유자. 이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 같이 하면 복리시설 소유자. 3.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데 공동주택 외 시설도 소유자. 이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아파트 소유자도 있지만 상가도 있죠. 상가주도 이거 리모델링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18세 되면은 건축법으로 간 거죠. 건축법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이거 소규모 아파트야. 그럼 이 사람들도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법에 건설했든 뭐 건축법에 건설했든 공동주택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또는 복리시설,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할 수 있는 걸 뭐예요? 리모델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항 주택건설자 큰 박스 2번에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요? 땅 사서 1000세대를 짓겠다. 어떻게 1000세대를 짓 건지 뭘 받으셔야 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통보 날라옵니다. 났다 안 났다고 통보 날라와요. 그래서 여기 다음 기준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면 또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지 조성을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부대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여러 가지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아까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질 때 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대지면적 얼마? 1만. 그래서 30만을 할 때 단 예외 50세대, 50호가 있는데 예외 규정은 아직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은 30만만 하시면 돼. 거기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하거나 다만 50호라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 1번 기억 주택법 2조 24호에 따른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이거를 블록 단위 단독주택이라고 많이 지라고 니네는 50호 이상 칠 때. 그리고 한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많이 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 전통 한국형 가옥을 짓는데 30개 말고 너는 50개 때 사업계획 승인 해줄 테니까 49개까지는 네 맘대로 절도 돼. 많이 지라고. 그리고 2번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에요? 3세대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되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50세대로 바꿔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아직 여러분이 뒷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고 계시냐면 한 방에 30호 30세대 1만 이상을 내가 만약에 건설하고 조성한다면 뭐 받으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걸 줄여서 30만이라고 해요. 30만. 됐고 쌍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박스 밑에 주택의 규모. 국장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한 75% 정도 범위에서 야 국민주택 규모로 좀 지어라. 규모 너무 큰 거 많이 짓지 말고 한 75%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라. 조합의 주택이나 고용자가 짓는 거는 100%다 이걸로 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다. 이렇게. 그리고 3번 주택 상환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택 상환사채네. 주택 상환사채. 이름이 주택으로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한 뭐야? 사채라고 돼 있죠. 사채. 사채 그러면은 변사채 그거 아니죠? 사가 무슨 사채 할 것 같으세요? 느낌상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 상환 사채. 사채. 회사 사채예요.
뱀사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택으로 내가 상환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동안 이 사채 증서 갖고 계시다가 제가 아파트를 다 지면 당신한테 좀 싼 금액으로 주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상환 사채예요. 주택상환 사채. 자, 일단 여기서 개념만 기억해. 주택으로 상환할 건데 너한테, 너에게. 너에니까 이름 써 있어야죠. 이름 써 있다는 얘기는 무슨 식 증권이라는 얘기인데? 김형식 증권입니다. 공법에서 상환 나오면 다 김형식으로 가시면 돼. 여기서 사채라는 뜻은 회사채, 회사. 회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면 사채 발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제일 많이 짓는 공사가 무슨 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너무 길어서 LH공사라고 그래요. 내 공사 그러면 안 돼. LH공사야. 랜드하우징공사.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거나 건설하려고 등록한 회사 있죠. 등록업자. 그래서 LH와 등록업자 중에 누구는 못 믿냐면 등록업자는 민간이니까 이거 나중에 발행했다가 사채 발행했다가 부도 나면 사채 산 사람 다 쓰러지죠. 그래서 얘는 지급보증 받으라고 돼 있어요.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해당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A라고 B하고 C한테 야 사채 좀 갖고 있어라. 그럼 얘한테 발행해주고 얘네들은 뭘 줬겠네요? 돈을 줬겠죠.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아파트 건설에 따라 얘네들한테는 나중에 뭘로 돌려주는 거예요?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니까 A야 너한테 내가 증서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있어. A한테 주택상환 사채 발행해주고 그럼 얘는 원부에다가도 누구누구 주겠다. 원부에다 써놨겠죠. A 이름 써놨겠죠. 근데 A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D한테 펴겠다. 이게 양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칙 양도 되는 거지만 주택법에 가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하는 거를 막으려고 양도를 금지해 놨어요. 단 얘가 이민 간다, 그러면 해외로 이주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게 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름을 A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D로 바꿔야지. 이거 만약에 A로 돼 있으면 A는 A 거를 훔치거나 주승게 되니까 명의를 뭐 해달라고? 이전할 것을 요청해야 원부에 있는 것까지. 그래야 제3자나 발행자한테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식 증권이고 김형 그리고 LH하고 등록업자 못 믿으니까 기급보증은 받고 사채 발행할 때는 무슨 식 증권의 특징이 김형식. 양도는 안 되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 보통 우리 몇 년이면 다 짓죠? 3년이면 다 짓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면 돼요. 그리고 사채다 보니까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무슨 법 가야겠네? 상법.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있죠? 사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주택상환사채 보시면 발행 목적은 건설회사가 주택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권자는 누구야?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사업자. 그리고 발행 절차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국장. 그리고 발행 방법은 김형식 방법이죠. 김형. 애매 할인 방법인데 상환기간은 3년 초과 못합니다. 3년 이내에서. 그리고 양도 해약이 안 되는데 예외는 있어. 이주할 때. 그리고 분할 발행이 안 됩니다. 적용 법규는 상법 중 사채 규정 준한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 일단 기초적인 사채 규정은 다 끝나버려요. 이걸 주택 상환 뭐라고 그래? 사채. 그래서 건설을 이제 했고 그럼 건설이 다 되고 나면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공급을 하는 거고 우리는 분양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건설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고 나서 사용공사 받고 이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의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합니다. 그냥 팔겠다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분양 파트가 이제 공급 파트죠. 공급에는 분양하고 뭐가 있어요? 임대가 있어. 근데 아까 임대는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뭐에 관한 것만 공부하면 돼요? 분양. 그래서 여기 제3절에 주택의 공급 등이라고 돼 있죠. 분양 가격 제한해서 요거 관련된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농지법 관련된 거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어떤 경우에 사업계 승인을 받냐. 사업계 승인을 받고 나면 일단 건설해가지고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사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잠시 쉬었다가 공급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